성장 호르몬 치료에도 부작용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부작용으로는 체내 수분 저류가 발생해서 말초 부종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우리 아이들 얼굴이라든지 손, 발이 부을 수가 있고, 주사 치료를 받는 아이들의 5 내지 10%에서 이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이상 감각을 호소하는 친구들이 있고, 근육통이라든지 관절통, 두통을 호소하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혈액학적으로는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발생할 수가 있고, 인슐린의 감수성이 변화가 생겨서 혈당 변화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대비해서 정기적으로 혈액 검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만약 이런 문제가 발생했더라도 소화내분비 전문의가 상담을 통해 문제 해결에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외에 아이들이 성장호르몬 주사 치료를 통해 사춘기가 빨리 온다거나, 아니면 성장호르몬 치료를 시행하였다가 중간에 중단하였을 때 성장호르몬의 분비가 완전히 억제된다는 것은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성장호르몬 치료를 처음 시작할 때는 반드시 소화내분비 전문의와 상담을 진행해 주셔야 하고, 각각 아이들에 맞는 성장호르몬 치료를 선택하셔야 합니다. 또한 소화내분비 전문의와 지속적인 진료를 통해서 아이들의 치료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평가를 받으셔야 합니다. 사춘기는 신체적으로나 또 정신적으로 소아에서 성인으로 이행하는 중간 단계에 해당이 됩니다. 보통 우리 아이들이 남자아이들은 만 12세, 여자아이들은 만 10살에 해당이 될 경우 2차 성징 소견이 나타나면서, 대표적으로 2차 성징의 증상으로라고 한다면 남자아이들은 고환의 크기 증가, 여자아이들은 가슴 유방 발달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증상이 나타나면서부터 성장 호르몬과 성 호르몬이 동시에 급격히 증가하여 키가 빨리 클 수 있고 체중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고, 또 이러한 2차 성징 소견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남자아이들이 만 9세 이전, 여자아이들이 만 8세 이전에 이런 소견이 나타날 경우, 초기에는 우리 아이들이 키가 매우 빠르게 크는 것처럼 보이지만 다른 또래 친구들과 비교하여 성장판이 빨리 일찍 닫힐 수가 있어 최종 성인 키에 있어서는 손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성조숙증에 노출된 여자아이들은 향후 유방질환이라든지 난소질환의 위험성이 증가할 수가 있고, 사춘기가 빨리 왔다는 것 때문에 아이들이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노출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확한 이해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성조숙증을 진단받은 아이들 중 여자아이들이 약 90%에 해당이 될 만큼 여자아이들이 비율이 매우 많은데, 남자아이들이 만약 성조숙증에 진단이 될 경우에는 여자아이들과 비교하여 뇌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진료 후에 반드시 진단이 받으신 이후에는 뇌 MRI를 먼저 촬영하고 치료를 시행받으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성조숙증 치료제는 사춘기 지연 억제제라고도 불리며 성선 자극 호르몬, 방출 호르몬 유도체에 해당이 됩니다. 4주 간격으로 보통 주사를 맞게 되고, 주사 치료 중단 후에는 다시 사춘기가 발현을 하기 때문에 그 이후 급성장기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최근 소아 비만의 증가와 환경호르몬 노출의 증가 때문에 10년 사이 약 5배 이상으로 성조숙 중인 아이들의 진단율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부모님들께서는 아이들의 신체 변화를 세심하게 관찰해 주셔야 하고, 만약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빨리 병원을 내원하여 소화내분비 전문의의 진료를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당뇨는 우리 혈액 내 혈당을 조절하는 인슐린의 분비와 작용에 문제가 발생했을 때 생기는 질병입니다. 성인에게서 주로 발생하는 2형 당뇨병과 달리 소아의 1형 당뇨병은 선천적으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이럴 경우에는 조기 예방이라든지 또 조기 진단은 거의 불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2형 당뇨병인 경우에는 1형 당뇨병과 치료 방법이 다른 데다가 유전적 소인의 영향을 많이 받고, 또한 서서히 진행을 하기 때문에 고위험군에 해당이 되거나 의심되는 소견이 있을 경우 정기적인 혈액 검사를 통해 예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이가 이전과 비교하여 물을 많이 마신다거나 소변을 너무 자주 본다거나 식사량이 오히려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빠지는 경우, 또 목 뒤, 겨드랑이, 사타구니 같은 곳에 아주 까맣게 아이가 색소 침착을 보이는 경우, 아이가 계속 늘어지고 깨워도 계속 자려고 하면서 입에서 식초 냄새와 비슷하게 시큼한 냄새가 나는 경우, 또한 또래와 비교했을 때 평균 체중이 20%를 초과하는 과체중인 경우에도 반드시 소화내분비 전문의가 있는 병원을 찾아 검사를 진행해 주셔야 합니다.
지금까지 성장기 소아청소년들이 반드시 병원을 찾아야 하는 소아내분비 질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성장장애, 성조숙증, 당뇨와 같이 눈으로 보이는 외상도 없고 통증이 없더라도 반드시 병원을 내원하여 진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